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만한 하루에 좀 시즌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차 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오늘의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해서 약 21분이 줄어들었습니다. 807명이고요. 전일에 1046명이 확진자 수로 된 것을 감안하면 아마 오늘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구치소 쪽에서 많은 분들이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이 실시간 확진자 수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일 그리고 뭐 전전일 계속적으로 좀 수치를 높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1000명이라는 이 수치가 조금은 그 구치소에서 나왔던 그 확진자 수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질본위에서는 조금은 3단계에 대한 격상을 시간을 좀 두고 차분히 지켜보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응당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보면 휴일, 뭐 연휴, 연말이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도 뭐 20만 명의 확진자 수와 뭐 2천만 명 가까이 사망자 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많을 때는 30만 명 확진자 수에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줄어든 느낌,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은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1월 3일까지 지켜보고 추가적인 격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월 3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뉴스라든지 여러가지 기사를 통해서 과연 3단계 확진자까지 갈 부분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변이가 확산이 돼서 영국은 현재 뭐 4만 명까지 나오고 셧다운하고, 영국발 어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타 나라들은 영국에서 온 그 비행자들, 뭐 여행객들은 받지 않겠다, 못 들어온다라고 좀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그 상당 부분이 이 변이에 대한 이슈화가 저는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확진자 수는 1000명이면 예전에 100명일 때도 벌벌 떨었는데 1000명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뭐 1%가 확진자 수라고 하니까요. 아울러서 변이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팩트만 보면, 그러니까 기대감을 싹 빼놓고 팩트만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백신을 맞으려면 우리나라는 최소 1분기나 지나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백신이 온다라고 해서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검증 없이 그냥 맞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에선가요? 오늘 기사에서 봤더니만 이스라엘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거는 아마도 뭐 심장마비라고, 근데 워낙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그냥 이슈화되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만큼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백신도 상당 부분은 안 맞는 분들이 있고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 코로나의 파급 효과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그게 내년 말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내후년 초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갈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현 상황, 될 것이다, 그죠?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백신도 맞을 것이다, 치료제도 맞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선반영 됐습니다. 지금 시제는 선반영이 얼마나 됐느냐, 숫자로 보면 이때 네 번째 30만원 돌파를 시도하던 이 시젠이 눌린 금액이 37.75%입니다. 37.75%. 그죠? 굉장히 많이 눌렸죠. 사실상 많이 눌렸다. 많이 눌렸고,
그만큼 이 가격 조정을 확실하게 좀 받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시즌이 어제 뭐 공시로 많이 좀 보셨겠죠. 뭐 제가 굳이 뭐 다트 들어가가지고 열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번 뭐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어제 공시된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26분의 임원분들이 적게는 1억, 많게는 6억 정도 가까이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셨죠. 스톡 옵션은 받지 않는다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공을 안 한 것 같고, 뭐 연말 보너스는 많이 받으셨다는 거로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뭐 그런 금액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차원의 어떤 주가 그 하락에 대한 부양 의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만한 액션은 좀 해준 것이 아니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겠지만 회사에서 26명의 임원들이 자기 돈 1억에서 6억 가까이 이 장중에 매수를 한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대주주 당내 매도하는 건 제가 공시 뜬 걸로 많이 봤어요. 급등한 다음에 급등한 주식들 시간의 단일가에 막 공시 떠가지고 대주주 매도한 거는 많이 봤습니다. 뒤통수 팍팍 치는 것들, 그죠? 근데 이렇게 장중에 26명이 합심해가지고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장내 매수한 경우는 제가 최소한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중에서 없었거든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주가의 하락이 이 CJN이라는 종목에 현재 뭐 재무제표 따지면서 주식하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너무나 괄목할 만한 성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이 진단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 없다면은 2019년에 매출이 1220억이었던 회사가 9월까지 6,800억,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최종적으로 예상 추정치로 매출이 1조가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6,500억. 그러니까 2019년에 영업이익 대비해서 30배예요. 30배. 그리고 2021년까지도 매출 1조 1000억 정도 가까이 될 것이고, 추정치지만 2022년도 9천억 가까이 될 것이다, 그죠? 이제 그런 이슈들을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설사 2022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주가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하고서도 다시 반등에 대한 어떤 의지를, 혹은 또 반등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분명히 종식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안 됐고, 치료제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임상 단계 진행 중이니까요. 또 변이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또다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원래 뭐 분자 진단 관련해서는 유명한 회사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시전에 관심이 없었죠. 구독자분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의리같이 제가 계속 이렇게 시즌을 올리는 것도 나름대로의 제 책임감으로 좀 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항상 뭐 예전에 뭐 제넥신도 있었고 신풍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국일제주도 있었고, 급상승한 후에 조정받으면 이때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제 경험을 가지고 아주 일천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호응을 좀 해주시고 납득이 가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하락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주가가 정말 급락하고 하락할 때 그때는 파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반등하고 올라갈 때 팔아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팔고 완전히 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움직임을 가져간단 말이죠. 박스권에서. 그럼 이 박스권에서 그러면 언제 파냐? 돌파해야 파냐? 개인의 선택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구간대에서 파는 거죠. 판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 뚫고 5이평선 깨고 내려오면 이때 차라리 판다든지. 지금은 뭐 계속 그냥 눌려가지고 22만원까지 갔던 게 17만원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더군다나 또 이슈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에다가 배당락 걸리고 배당기일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판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조금만 더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은 이 CGN이라는 종목은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계속 매일매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드리는 어떤 영상을 보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납득을 하시고 조금은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그 시그널이라는 게 고점 시그널, 정말 끝내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약간 너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조 가까이 순매수 들어오고, 그죠? 개인이 엄청나게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뭐 1조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그만큼 개인의 힘이 상당 부분 있다, 모든 시장에서. 그래서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기관 외인도 중요하지만, 기관 외인도 중요하고 어떤 재료와 이슈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투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MSCI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은 상당 부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CGN의 외국인 지분이 보시면은 17.95%. 오늘 이게 오늘 종가 기준이 아니고 28일 기준이니까요. 오늘 더 올랐을 거예요. 거의 18% 가까이 될 겁니다. 오늘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그죠? 시가총액은 4조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저는 아주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드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왜 이걸 보느냐, 그냥 이 차트를 보면요, 한번 뭐 셀트리온을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셀트리온을 여기 구간 때 말씀드릴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어요. 이 구간대에서 여기서 빠질 때, 여기서 쌍바닥인데 이 쌍바닥이 더군다나 저점을 낮춰갈 때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점을 지금 낮춰가죠. 그죠? 고점도 또 낮추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볼까요? 또 잠깐 반등하고 또 밀려버리고 막 이런 움직임들, 굉장히 힘든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지금 보면 되게 괜찮지만 이때 이 정도 때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저점이 안 잡히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요, 저점을 딱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변곡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점이 어떤 캔들과 어떤 거래량으로 끌어올려주느냐, 어떤 이슈가 있느냐를 보면 추세 전환의 시도를 하는 것인지 더 밀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구간, 여기서 갭으로 여기서 올린 구간이거든요. 셀트리온을 보는 겁니다. 지금 CGN이 아니고요. 갭으로 올린 구간이라고, 갭으로 올린 구간인데,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지자 저항 라인이 된 거죠. 여기서 앞서서 이렇게 지지가 됐고, 여긴 이게 깨져버리니까 다시 못 올리는 겁니다. 이 지지가 제대로 된 지지가 한번 받았는데 이걸 깨버리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밀리는 겁니다. 계속. 그럼 어디까지 밀리느냐, 여기서 한번 튕기고, 그죠? 밀렸으니까 이 정도 라인까지는 되겠죠. 그럼 얼추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는 못 잡아내도 이 정도 구간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돌파했다가 밀렸으니까 여기가 한 번쯤은 중요한 자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돌파할 때 양봉 뽑아내면서 거래량 좀 터지면서 갔기 때문에 역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게 빠지다가 여기를 지지 못하고 눌렸으니까 그 다음 구간은 여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보시면 이 구간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참 상황인데, 그죠?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양봉 뽑죠. 그리고 이게 약간의 22평선 터치 정도를 해줬습니다. 거의 지금 돌파는 못하고 약간 밀린 정도 수준.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가죠. 이틀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죠. 이 구간대에서 또 셀트리온 뭐 20만원 깨진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셨었고,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쭉쭉 지금 갭으로 가면서 뚫어버립니다. 여기를 지금 이 구간대를 27만원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또 지지해주고, 여기 보시죠. 갔다가 여기서 또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는 이 구간대가 깨지지 않고 버텨주니까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수비 확 들어오면 30만원까지 밀어버려요. 쭉쭉 가잖아요. 그죠?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자, 여기서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정도라고 잡을까요? 여기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입니다. 27%. 20%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거에 비하면 CJ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이 아니라 CJ는 무려 37%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점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계속 밀릴 수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버텨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과연 지지가 되는지 보자. 이 그림이 보세요. 지금 이때 지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지금 양봉을 뽑아냈죠. 오늘 양봉 뽑아냈는데 약간의 이게 지금 22평선, 그죠? 볼린저 밴드 중앙선입니다. 딱 거의 찍었죠. 아까 셀트리온 보세요. 아까 셀트리온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여기서 이 돌파할 때 요 캔들, 요 캔들, 이 캔들을 보면 딱 정확하게 22평선 찍고 나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가거든요. 지금 그 내일 밀리게 될지 그냥 돌파를 해버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런 지금 움직임 거의 지금 흡사하다. 제가 계속 지금 이 셀트리온과 CJN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살펴보면, 그죠? 이런 움직임이다. 실적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금 KMW 같은 경우에도 이때 상당히 강하게 갔을 때 이때 고점 대비해 가지고 밀린 게 꽤 되죠. 이게 39% 4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죠? 다시 또 밀렸지만 정말 장기평선 지지해 주고 나서 다시 또 이게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이게 이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이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빠진 거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해서 89,000원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더 올랐으면 더, 그죠? 기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젠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절대 팔 때는 아니다. 지금 27만원 18만원대가 지지되는 게 확실히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빠르게 20만원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되면 여기가 3번 정도를 지금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밀렸어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번에 돌파할 땐 돌파하고 나서 안착만 되면, 그러면 21만원 정도 위에 안착만 되면 다시 25만원까지는 예상보다 쉽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예상보다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차트의 움직임처럼 셀트리온을 봐도 물론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여기서 27만원을 깨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거든요. 양봉이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얘가 시젠이 현재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잡주예요. 매출, 영업이익, 향후 발전 가능성, 뭐라고 할까요? CEO 리스크,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나올 만한 어떤 매출의 어떤 뭐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다 떨궈버려야죠. 손실 확정시키고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맞죠. 근데 그건 지금 그렇게 할 움직임이 아니에요. 지금 시즌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는 차트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면서 지금 서서히 가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쌍바닥이라기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추세를 확 돌려버리는 움직임이 좀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충분히 과매도권이고요. 지금 충분히 과매도권이다. 그죠? 충분히 과매도권. 여기서도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이제 거의 과매수권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반등을 줬는데 이번엔 조금 더 가파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를 돌파해서 20만원 안착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구간대 21만원대에 안착해준다면 시즌이라고 해서 다른 여타 급하게 올라가는 뭐 셀트리온이 됐건 어떤 그런 종목들처럼 못 가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투심만 돌아오고 이거 반등 제대로 주네? 갈려나 보네 하는 그 투심에 조금 더 이 뭐 개인이건 외인이건 기관이건 들어와 준다면, 편승해서 가준다 그러면 시즌의 주식수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한 17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많은 주식은 아니다. 물론 시가총액은 좀 무거워졌지만 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어떤 힘드시겠지만 이 기다린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악재 예를 들면 이 진단키트, 시즌의 진단키트가 어떤 효능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죠? 뭔가 어떤 그런 이 제품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매출이라든지 어떤 뭔가가 꺾일 만한 어떤 뭔가 안 좋은 악재,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치료제, 백신, 정말 리스크 될 만한 것들 다 나왔습니다. 시즌 종목에 대한. 그래서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아차 싶은 뭐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시자. 1월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갭을 저는 계속 유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갭. 여기서 갭으로 밀리면서 이 갭을 메우러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저는 이 갭을 메우러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이 갭 하락시키고 계속 밀렸던 이것을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갭을 메우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동입니다. 오늘 매도. 개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외인들 계속 담고 있고요. 기관들도 오늘은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기관과 외인이 연일 계속 순매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이스한 움직임이죠. 오늘 배당락으로 조금 저렴하게 눌렸을 때 외국인들 장난치지 않고 계속 담더라고요. 분봉 보시면 불안함 없이 흔들림 없이 오늘 계속 담았다. 그냥 쭉 그냥 밀고 간 느낌. 단일가도 보시면 오늘 다행히 보합에서 마감. 그죠? 장중에는 뭐 199,900원까지 갔지만요. 자, 이제 하루 남았죠. 30일 수요일,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국내 시장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드린 것처럼 31일 날 열지 않죠.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 좀 좋은 움직임으로 여러분들 이 22평선 돌파해버리고 좋은 움직임으로 좀 마감을 했으면 하는 정말 진심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워낙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랬으면 좋겠고, 신용거래, 신용잔고 내일 물론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6.59%. 물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기타 다른
대형 우량주 종목들에 비해서 잔고 높습니다. 시총 1, 2, 3, 4위 비교하면 높아요. 그렇지만 뭐 그게 뭐 아주 리스키한 뭐 움직임으로, 요즘에는 뭐 시장 자체의 신용 비중 높은 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미 예수금이나 신용 잔고나 이런 게 엄청난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지금 뭐 7, 8%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슈가 될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한 번 더 이걸 좀 보자면, 지금 증시자금 자체도 보시면 신용 잔고가 19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신용 융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엔 10조만 넘어가면요, 8조만 넘어가도, 이 코스닥 코스피 합친 거거든요. 8조만 넘어가도 와, 이거 위험하다, 위험 신호다, 이거 지수 눌린다 이랬었어요. 근데 19조인데 지금 잘 갑니다. 예수금 62조고요. 예수금 30조만 돼도 많았던 시장이 지금 2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용 잔고가 아주 엄청나게 막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다만 이제 신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눌릴 때 못 참으시겠죠. 그런 건 있으시겠죠. 140% 못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뭐 신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또 신용도 정리하시고 뭐 또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공매도 현황을 보면, 제가 공매도를 직접 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공매도를 치고, 그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해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만 저는 대차를 좀 봐요.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대차 잔고가. 그 대차 잔고가 지금 그래 조금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차 잔고라는 것은 이 대차 잔고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움직임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향후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조금씩 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차 잔고도 조금씩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래도 괜찮다. 또 급하게 상승하면 하방으로 베팅한 세력들이나 어떤 그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기 마련이죠. 소위 말하는 최근에 이제 인버스, 그죠? 인버스 ETF나 이런 것들 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곡소리 나는 것처럼, 그죠? 뭐 2X 인버스에다가 막 이런 거 타셔가지고 손실 엄청나게 보는데 지금 지수 날라가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이 어떤 이 시즌이라는 종목에도 공매도를 치거나 선물에 하방을 베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하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로 또 전환되면 반대로 또 사면서, 그죠?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감안한다면, 들어 올리는 김에 세게 확 들어 올리면서 이슈가 터지면서 막 가버리면 예상보다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과연 멈출까 하락이,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서 멈출까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거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몇 분은. 뭐 아주 투자를 정말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시는, 리스펙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근데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지켜줄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주식을 조금만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게 확신이 안 서서 그렇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여기서 지지가,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될 거야,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깨져버리면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7만 9천원 지켜줬잖아요. 아, 이제는 반등 신호가 될 수 있겠다. 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확실하게 좀 눌렀다가 연말 대주주 이슈도 끝났고 배당도 어쨌든 다 받았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게 단순 개인 수급이 아니라 이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죠? 기관도 완전, 물론 기관이 들어온 금융투자가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면서 수익 확정을 했죠. 일부를. 그죠? 다는 아니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그대로 가면서 개인들 혹은 기관의 수급이 붙어준다면 투웨이를 올리면 쌍바닥 만들고도 25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1차적으로는 22, 조금 더 보면 25, 세 번째는 27 이상 30까지 그렇게 반등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오늘 오래 말씀을 좀 드렸죠. 너무나 이 어떤 시그널이 제대로 된 시그널이 안 나오면서 계속 눌렸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오늘 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 12% 상승한 건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12%, 10% 이상 상승한 게 10% 이상 빠진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거의 6, 7월, 7, 8월 이때쯤 아니고서는 10% 이상 그러네요. 8월 18일날 19% 상승했네요. 이때죠, 이때. 이때 이후에는 10% 상승한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그죠? 그런 상태에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조금 더 거래량이 터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여주면서 갔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요. 어찌됐건 살 때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높은 금액으로 샀다 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죠? 호가창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호가창이 지금 20만원에 딱 12,000주 쌓여 있잖아요. 오늘 종가에 있는 호가창인데요. 종가 마감한 호가창인데 이렇게 쌓아놓고서 계속 이거를 매물을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막 산단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다 결국에는 2구간대를 깨버린다라는 거는 20만원이라는 금액의 매도 잔량을 쌓아놓고 누군가는 그걸 돌파를 하면서 사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더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에 사지 바보같이 뭐하러 비싸게 삽니까? 더 싸게 사버리지.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쨌든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최선의 반등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온 많은 수의 그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이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신다면 분명히 좀 이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신 거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좀 아주 큰 수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의 어떤 조금 기분 좋은 날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투자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꼭 좋은 일 있으셨으면 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 시장 재밌게 돌아갈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좀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신다면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영상 찍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